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 2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목표가 100만원, 그리고 시가총액 100조 원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소의 어떤 그 변동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를 보여지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11월 초가 되겠는데요. 11월 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선침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0만원 논리.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전에도 자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 종목, 코스닥 종목 다 합하게 되면은, 대략 한 2,000개 종목이 넘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 안정성과 함께 최고의 어떤 성장성, 수익률이 되겠죠. 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단연코 카카오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 고점 돌파하고, 대략 한 18만원대 돌파해서 4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2개월째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뭐 물리더라도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은 좀 작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상당 부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역사 고점은 돌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성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서부터 출발했으니까 향후 3년간 최소한 이제 2022년까지는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네이버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서부터 2005년도에 역사 고점 돌파하고 15년 동안 이제 상수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살 세력들은 이제 많이 샀죠. 많이 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가 이제 포화를 이뤘다고 봐야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을 갓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신선하다고 할까요? 한 프레시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슈가 많죠, 굉장히. 뭐 주식을 우리가 심리를 많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펀더멘탈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 추이라든가 이제 영업이익 혹은 이제 펀더멘탈 퍼라든가 PBR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들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거래소 종목이죠. 거래소 시가총액 1위서부터 15위까지입니다. 보면 이제 카카오가 이제 9위죠. 1위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300 거의 한 50조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60조 가까이, 네이버가 거의 한 50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아래가 이제 삼성 SDI, LG 생활건강,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물산, 포스코. 제가 일본 주식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9세대 산업들이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연코 이제 뭐 지금 도요타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소프트뱅크가 2위고,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산업계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이제 활발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9위에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제가 100조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한 2위까지도 가능한 건데, 뭐, 하이닉스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LG화, 뭐, 삼성 SDI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5위, 최소한 시가총액 5위 안에는 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멈춰 있다면,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30조에서 100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가 350조에서 100조 원이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림인데요. 어제 제가 좀 오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서부터 2007년 동안 이게 연봉입니다. 보시는 게 월봉이 아니라 연봉인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2015년이 아니라 2005년서부터입니다.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연봉상으로는 3년 동안 주가가 이제 올라갔죠, 먼저. 물론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15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기조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9,000원 정도 돌파를 해서 뭐 34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가장 임팩트가 있는 구간이 역시 역사의 고점을 최초로 돌파했을 때, 최초로 돌파해서 2005년서부터 2005년도에 최초로 9,000원에서 9,000원을 돌파해서 9만원까지 대략적으로 94,000원이 그 장중 최고점인데 1000포인트, 1000%죠. 죄송합니다. 1000%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1000% 혹은 1000% 이상 가는 걸 저는 슈퍼사이클을 하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카카오를 보도록 했는데 카카오의 역사적 최고점이 18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가 아니라 500%를 적용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이제 그 방송을 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은 카카오 뭐 목표가 100만원 얘기하면 또 이제 악플이 많이 달 텐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추론하는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30만원대 뭐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사이가 되겠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승부를 본다면은 뭐 40만원 50만원 보는 게 아니죠. 일단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가 꽁 사냥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 범 사냥을 한다, 호랑이 사냥한다는 심정으로 100만원 정도를 목표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카카오 되겠는데요. 카카오 연봉입니다. 연봉. 2020년도에 드디어 역사의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20년서부터 21년, 23년 앞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를 봤습니다. 3년간 랠리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의 최고점이 정확히 이제 18만 3천원입니다. 곱하기 5배를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목표가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시 리버모아죠. 제시 리버모아가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카카오의 어떤 그 성장성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주가는 이어질 것이고 관성이 개입된 상태에서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수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수요를.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다가 그때는 이제 가수요가 아니라 이제 가공급이겠죠.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상승할 때는 이제 그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월봉으로 본다면 5개월 오르고 출발 월까지 포함하면 5개월 오르고 지금 2개월 조정제거든요. 이래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30만원. 제가 이제 예전에 어제 방송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전쯤에, 한 달 전후 전쯤에 제가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죠. 경기선 부근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저점이 이제 32만 4,500원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카카오죠. 카카오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자, 2018년도에 이제 730억에서 2019년도, 작년에 2070억이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폭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 보고서입니다. KTB증권 최근 보고서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090억이요. 2,070억에서 5,090억이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적 고점 18만원 돌파해서 42만원까지 올라갔던 결정적인 근거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 우리가 2022년도 이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1년을 예측하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영역인데 2년, 3년을 예측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 2조 3천억 정도 전망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2025년도 이후서부터는 5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090억이고, 이거는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9,700억 혹은 1조 원 이상을 전망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순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순이익이라는 게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한 거죠. 2018년도에 이제 순이익이 160억에서 작년에 2019년도 영업이익이 3,400억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 우리가 사실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로엔이라고 있습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라고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따라서 상당 3,400억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인수 비용 손실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성장 기업들은 어떤 실적 흐름의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특히 이제 그 영업 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등락이 굉장히 크죠, 실적에.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익 회수 구간에 걸리면서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혹은 월봉으로 봤을 때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고 3년 정도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카카오도 결국은 이제 그 2년 후, 3년 후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뭐 충분히 2022년까지 이제 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영업 증가율 자체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그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기준점은 이제 여러 가지라 둘 수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코로나 최저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가가 이제 상장 이래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돌파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 이래 최고점.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하여튼 그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역사 고점 그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사 최고점이 19만 원대였어요. 19만 원 돌파하고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8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 카카오는 역사적 고점이 18만 3천 원인데 여하튼간에 18만 원 돌파 이후에 4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30% 올라왔죠. 그러면 82%하고 130%하고 차이가 48%가 되겠죠. 거의 한 50% 가까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적 고점을 2005년도에 돌파해서 지금까지 역사적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15년 동안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다는 것은 조선 팔도에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아요. 조선 팔도를 넘어서 외국인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살 세력들은 기관이든 외국이든 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라가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려는 새로운 세력, 새로운 어떤 프레시한 그런 집단들이 많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그 구조를 본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이제 프레시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네이버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네이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도 사실 그 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를 본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다. 왜냐하면 주식을 이렇게 사면은요, 그 사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이버는 좀 흔하죠. 카카오는 굳이 그 사람 나이로 따지면 네이버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 50대가 돈을 이제 많이 벌죠. 그런데 카카오는 이제 그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행착오는 이제 끝났죠. 시행착오는 끝났고 20대 때 우리가 이제 뭐 사고를 많이 치죠. 잘 나가다가도 술 한잔 먹고 또 그 유치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괜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카카오는 아직까지 젊습니다. 그런데 30대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이제 하나 정도 낳고 하면 자리를 잡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죠.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이라는데 미래가치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성장성, 확장성을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카카오의 지분 구조입니다. 이거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이죠. 지금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지분을 14.5% 갖고 있고 K큐브 홀딩스가 11.5% 갖고 있는데 김범수 의장이 또 K큐브 홀딩스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지배 구조가 굉장히 강하죠.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 지분 뭐 60% 갖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뭐 기라성 같은 자회사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회사 수가 93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뭐 늘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자회사 수가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에 네이버의 이제 지분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12.3% 갖고 있고 이해진 의장이 또 3.7%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배 구조가 좀 약하죠. 네이버 립스, 네이버 LNS 등등이고 핵심이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요. 네이버 라인이죠, 라인. 라인은 뭐 그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을 또 지배하고 있죠. 라인 라인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지금 라인은 국내는 없고 그 지금 니케이 일본에 지금 그 상장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주가가 대략 한 5,500엔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대략 15조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자회사의 어떤 그 지분 구조, 지분 가치라든가 혹은 자회사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또 역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왼쪽이 이제 네이버가 되겠고 오른쪽이 카카오입니다. 뭐 영업이익은 아까 봤고요. 뭐 크게 변동 없어요. 순이익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경제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성숙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증가액을 보시면 2018년도 18%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5%인데 매출액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카카오는 27%, 36%. 이것은 대단한 거죠. 이런 성장주도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의 그 영업이익률이 뭐 10%, 14%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카카오 같은 건 영업이익률이 너무 작아요. 이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를 넘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내년 이후부터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성장주 치고는 너무 낮습니다. ROE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네이버 같은 건 7.2 그리고 올해 같은 건 10% 정도가 되는데 역시 그 카카오도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PBR이 올해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64 그리고 카카오가 70인데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 지금 고포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PBR이 이제 8.3, 6.1인데 BPS 주당 순자산이죠. 한 주당 순자산 보니까 네이버가 35,900원, 대략 한 36,000원. 그리고 카카오가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대비해서는 물론 지금 시장은 성장성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자회사 실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자료가 몇 개월 된 겁니다. 보면 카카오 게임즈 뭐 무난하죠. 35억에서 86억으로 증가. 이게 이제 파란 게 올해입니다. 2019년, 2020년.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카카오 증권도 인수했죠. 카카오 증권도 인수했고 또 보험에도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딸려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서 먼저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이제 그 IPO 기업 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죠. 카카오 페이지 거래액 추이 뭐 하여튼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카오가 시가총액에 앞서 한 30조 정도 되죠. 오늘 뭐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30조. 카카오 게임즈가 한 3조 7천억 정도. 카카오페이가 9조 7천억인데 최근 보고서는 이제 틀린 게 많아요. 카카오페이도 지금 한 12조 13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15조에서 그 시가총액이 15조에서 한 18조까지 17조에서 18조 사이를 얘기하고 있죠. 카카오 페이지도 4조 6천억인데 뭐 하여튼 5조 정도 이게 합한다면은 뭐 이제 아까 자회사 뭐 무수히 많은 자회사 감안하면 시가총액 뭐 한 100조 원 정도 전체 시가총액 100조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실적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 2018년도 적자에서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우리가 시중은행하고 차원이 틀리죠. 이것은 우리가 플랫폼은행이죠. 플랫폼은행. 작년에 흑자 전환이었어요. 130억. 놀라웠죠. 뭐 기적적이었죠. 이게 지금 시대의 어떤 그 변화를 상당히 반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 올해가 예상이 767억, 내년도 1600억.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2025년 보니까 뭐 1조, 영업이익이 1조를 이제 돌파한다고 그러죠.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42만원 고점 이후에 요게 이제 왼쪽에 그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려면
이동평선의 방향, 일단 이동평선 배열도가 중요한, 배열은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그 다음에 이동평선의 방향성, 그 다음에 결집도, 뭐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분석하는데요. 지금 가격 조정은 거의 일단락됐다고 말씀드렸어요. 120%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빠지더라도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동평선의 어떤 결집도라든가 배열도, 결집도 방향성은 좀 문제가 있죠. 여기서 바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은 이제 확률로 봐서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침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1월 중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중장기 이동평선 몰라도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집도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은 좀 이릅니다. 아직 시장 어떤 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지금은 사더라도 선침해 차원으로 121동 평선 경기선이죠. 32만 4천 원입니다. 제가 전에 그 한 달여 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그 30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이제 그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러는데 뭐 큰 변동은 없어요. 하지만 기간 조정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당연히 성공 투자 가능하고 시간을 왜곡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그 100점 100패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VIP 회원 관련해서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뭐 좀 그 우리가 뭐 투기주 잡주하는 분들은 저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시장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좀 넉넉하게 길게 본다면은 저희하고 좀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